이제 엔터사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떤 아티스트가 있고 어떤 계약 조건으로 그럼 이 아티스트들과 몇 년간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예상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게 손익분기를 예상해 본다든지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 좀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좀 그런 계약 검토를 이제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보다 더 세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소속사와 아이돌 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뭐랄까요, 좀 강화된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만 조심스럽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그 아이돌 가수들이 많이 열심히 연습생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아이돌들이 다시 이제 스테이지에서 본인들의 진가를 인정받아서 이제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으로 이제 데뷔를 하고 그들이 히트곡을 내면서 차근차근 팬들과 함께 올라오는 스토리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거와는 다르게 아이돌 멤버들이 팬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본인들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같이 교감하면서 올라온다는 게 지금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K-팝의 또 다른 시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산업이 호황기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소위 말하는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해서 중소기획사에서 가수를 이제 키워냈는데 그 가수들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리하게 매우 히트를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K-팝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벤처 기업에 가능성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들이 이제 유니콘이 되고 유니콘 이상으로 해서 글로벌로 이제 나가서 뭐 데카콘이 된다든지 그런 류의 그쪽 장르에서도 꿈이 키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고 굉장히 주의 깊게 봤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에 휘말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도 있고 중요한 시사점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50-50의 스토리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관점으로 이제 봤을 때 얻어야 될 시사점이 무엇인가 간단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0는 2021년에 설립된 중소기획사 어트랙트 소속의 아이돌 그룹이고요. 2022년 11월에 데뷔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인기를 본격적으로 얻게 된 거는 최근에 굉장히 이제 히트한 큐피드라는 곡이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게 된 그런 뭐 인기에 힘입어서 굉장히 높은 흥행몰이를 하고 인지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큐피드의 이제 흥행에 어떤 부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손꼽히는 거는 우리가 쇼폼을 많이 이제 소비하게 되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야의 챌린지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 큐피드라는 곡을 좀 빠르게 재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손으로 댄스를 하는 그런 챌린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 노래와 그 노래를 부른 이제 가수들의 인기도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이제 나날이 올라가게 된 그 50-50의 큐피드라는 곡은 빌보드 이제 핫트랙스에 19위까지 올라가고 스포티파이에서 이제 총 3억 회 재생이 되는 등의 매우 높은 그리고 지금 런칭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로 인지도를 높이게 되는 그런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 이렇게 중소 기획사가 그리고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만들어진 지도 이제 얼마 안 되는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획사 출신이기 때문에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50는 뭐 지금 바비라는 굉장히 라이언 고슬링 나오는 마고로비랑 라이언 고슬링 나오는 그 영화의 OST도 이제 맡게 되는 등의 매우 이제 앞으로의 국내외 폭넓은 활동이 기대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갑자기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인고 하니 이제 50-50를 이제 제작을 했던 그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어트랙트는 해당 그 아이돌 그룹과 그리고 곡을 이제 프로듀싱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외부의 전문 외주 제작사에게 그 프로듀싱을 이제 맡겼어요. 그 회사는 이제 더 기버스라는 한 회사고 이제 갑자기 문제가 나게 된 거는 이제 어트랙트 대표님이 외부의 세력이 지금 우리가 소속해 있는 아티스트가 이제 갑자기 이제 굉장히 높은 순위로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게 되니 이제 빼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했고 바로 그 50-50를
아티스트를 이제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또 외부 협력 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워너뮤직 코리아에 갑자기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 그 아티스트를 빼가려는 시도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고 바로 다음날 워너뮤직 코리아에서는 이제 공식 성명을 내서 우리는 관계 없다. 우린 그런 시도 한 적 없다라고 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뉴스에 좀 더 주목을 하다 보니 그 외주 제작사에서 어떻게 보면 소속사에 알리지 않고 소속 그룹을 이제 외부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 회사나 레이블을 이제 통째로 매각하려는 시도를 이제 했었구나라고 하는 정황이 이제 녹취록과 함께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외주 제작사와 이제 그 50/50 소속사인 어트랙스는 이제 소송에 돌입하게 되고 여기에서 또 흥미로웠던 건 갑자기 그 소속 가수들도 활동을 이제 뭐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제 병을 핑계로 이제 중단을 한 상태에서 본 소속사를 이제 고소를 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소속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이제 고소할 때 명분은 전속 계약이 이제 부당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뭐 무리한 스케줄을 뭐 운영했다. 이런 등의 이제 소송 내용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아이돌이나 이제 엔터 사업을 살펴보면 이런 전속 계약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소송을 내는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저하게 계약에 이제 불공정한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스케줄적으로도 굉장히 좀 약간 일종의 이건 학대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무리한 정말 스케줄 소화를 요구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이거는 아직 앞으로 밝혀져야 될 얘기지만 지금 이제 50/50의 사례를 봤을 때는 아직 그런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평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다만 이제 3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속사와 외주 제작사의 약간 두 주체 간의 갈등에서 갑자기 아이돌까지 이제 소속사에 이제 소송을 걸게 되면서 약간 3자 간의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이슈는 소속 그룹의 이제 영문명으로 이제 상표권이 이제 출원이 되고 등록이 되었었는데 그 한글명 그 상표권을 또 그 소속 가수의 이제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제 또 출원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끝나든 이 싸움에서의 승자는 없지 않을까로 생각이 좀 됩니다. 결국에는 아이돌 자체는 그 명성과 K-팝 아이돌이 이제 굉장히 성공하게 된 최근에 이제 동향을 봤을 때는 소속 그 팬덤들과의 이제 소통들 그리고 외부 활동이나 외부 주체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성공의 초입에 있었던 건 맞지만 명성이 순식간에 이제 추락을 좀 하게 되면서 이거 과연 복구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소속사 같은 경우에도 아이돌을 다행히 지키게 된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그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외주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아이돌을 가져오게 되더라도 과연 이렇게 명성에 어쨌든 금이 가고 그리고 아직 팬덤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뭐 비화가 된 상황에서 이게 메이크업하고 다시 다른 이제 외부 팬덤들을 끌어들이면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냉정하게 이제 투자 쪽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퀘스천이 쌓이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산업적 관점이나 투자 쪽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시사점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도 많이 이제 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산업이 이렇게 커지고 전문성이 고도화될수록 각각 영역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각자 맡아야 하는 역할만 이제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발생하는 일인데 이런 엔터 산업 그리고 아이돌 산업에 있어서도 각각의 이제 역할을 더욱 더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한 것을 계속 이제 추구하는 분들이 뭐 외주 부분에 있어서의 고도화라는 이런 추세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다만 기존의 외주 제작과 이렇게 소속사 간의 이제 뭐랄까요? 그 아이돌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계약 관계 그리고 누가 그 중심이 되어서 그 아이돌을 이제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게 하고 이제 뭐랄까요? 전반적인 그런 거버넌스를 가져갈 수 있는가에 있어서 사실 기존의 소속사들이 너무 당연하게 그 아이돌에 대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너무 당연시 좀 여겨지고 있었고 그게 ODM을 비록하더라도 그 소유권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런 관계도 보다 더 이제 꼼꼼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 엔터사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과연 그 아이돌에 대해서 이제 계약은 물론 소속사와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지배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그
소속사가 아이돌에 이제 끼칠 수 있는가를 또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는 또 그런 이슈가 새로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이후에 엔터사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 프로듀싱은 어디서 하고 있느냐, 작곡가 누구한테 받았느냐, 누구한테 트레이닝을 받고 그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냐, 어떤 계약 상황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레퍼런스까지 더 해야 되는 약간 더 그렇게 복잡한 투자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잘못하면 이제 성공하고 나서도 이렇게 소속 가수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주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라는 단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신중하게 체크를 하게 되는 게 너무 자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 이건 여러 가지로 뭐 알려져 있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제가 앞서 강조했고 굉장히 좀 독특한 영역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이 50-50 유행하기 전에 이제 글로벌로 이제 히트했던 가수들을 보면 그 전에 이제 싸이 열풍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것도 좀 한참 돼서 기억하는 분들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하게 제 기억에는 아마 빌보드 2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싸이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유행을 하고 나서 과연 이게 성공 요인은 뭐였을까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집중도 하고 뭐 결국엔 춤이었다, 아니다, 이건 뭐 싸이가 원래 생긴 게 독특하고 그 영어 잘해서 그런 거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약간 무시 못할 사례로 이제 알려진 거는 이거 좀 싸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게 유튜브 통해서 좀 많이 퍼지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약간 남미 쪽에서도 많이 이제 호응을 받았던 것 같다. 특히 이제 남미 쪽에 히스패닉들이 많이 이제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도 많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쪽 영향 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 원래도 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특히나 흥행 비즈니스에서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유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BTS는 빌보드 1위까지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맹위를 떨친 그런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BTS도 원래부터 굉장히 그런 소속 팬덤 그리고 외부 팬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잘하기로 매우 유명한 이제 아이돌들이었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플랫폼 굉장히 잘 쓰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건 많이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스타를 굉장히 잘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SNS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번에 되게 중요한 또 시사점을 주는 것 같은데 앞서 말했던 50-50 같은 경우도 그 틱톡 도대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이제 틱톡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약간 중미 갈등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미중 갈등에 이제 놓이게 되면서 또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주목도를 가지게 되었고 도대체 틱톡이 어떤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느냐 이게 그냥 애들 유행하는 거 아니냐 이게 유행을 하는데 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로 많이 고민들을 좀 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이번 유행을 보면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유행을 탈 수 있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음원이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 콘텐츠, 뭐 게임 등의 이런 콘텐츠 비즈니스에 있어서 틱톡을 통해서 어떤 챌린지나 유행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에 좀 적합하게 설계가 될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약간 소외 같은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소속사 그리고 아티스트 그리고 약간 외주 제작사 이런 등등의 각각의 이제 주체들에 대한 분석이 더 철저해질 거고 그 계약 관계 다 따질 거다. 그리고 아마 그 아티스트와의 기존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제 엔터사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떤 아티스트가 있고 어떤 계약 조건으로 그럼 이 아티스트들과 몇 년간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예상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게 손익분기를 예상해 본다든지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 좀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좀 그런 계약 검토를 이제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보다 더 세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소속사와 아이돌 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뭐랄까요 좀 강화된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만 조심스럽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약간 요거 우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우려가 있다면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BTS의 성공에 힘입어서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훌륭한 가수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이제 글로벌한 이제 돌풍과 함께 지금 K-팝이 이제 하나의 장르로서 그러니까 그런 장르 구분 중에 그냥 K-팝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지금 하나의 산업이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형성된 K-팝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케이팝 자체가 뭐 흔들릴 일은 뭐 없을 것 같다라고 솔직히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익부 빈익빈이 좀 심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우려가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중소형 기획사가 만드는 아티스트들은 그 아티스트와 그 소속사 간의 이제 관계도 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생각보다 어느 정도까지 그 신뢰관계가 이어질까에 대한 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빅네임이 아닌 이상에는 손이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투자자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중소형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새로의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하나가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좀 약간 그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그 빼가기가 시도될 수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줄이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투자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엔 그러면 또 이제 중소형 기획사들이 나왔을 때 좀 굉장히 그 대형 기획사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좀 활동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사건 자체를 이제 조망해 봤을 때 꼭 이게 엔터사와 소속 아티스트 뭐 이런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타트업이 어떤 팀원들과 이제 회사의 그런 비전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시작을 할 때부터, 그리고 초기 때부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염두를 좀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큰 꿈을 이제 갖기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성공이 이제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어떻게 더 큰 비전으로 나갈 것인가도 좀 미리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오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50-50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솔직히 봤을 때는 더 큰 성공의 눈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 그리고 욕심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진 일들인 것 같은데요. 보다 더 정말로 약간 BTS처럼 더 큰 꿈을 크면서 정말 세계적인 가수로 롱런을 하면서 좋은 영향을 사회에 주겠다라는 목적을, 더 그런 비전을 멤버들 하나하나가 갖거나 아니면 소속사 그리고 그 외주 제작사가 다 그 꿈을 위해서 똘똘 뭉쳤다면 지금의 이런 사태는 좀 안 났을 텐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아쉽고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났을 때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라고 하면서 뭐 그런가 보네, 또 뭐 엔터사 역시 이렇게 복잡하게 싸우고 역시 이래서 엔터사 투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났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시사점은 뭐고, 앞으로 한국의 그 엔터 산업 그리고 케이팝이 더 장르적으로 그리고 더 그 산업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상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